많대. 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서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 뭔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대표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하는 함으로써 근로자,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며 그 장이 책임지면은 담당 공무원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중대재해 발생 처벌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 앞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도 이 산업안전 그 보건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말 국가 사회가 떠들썩하는 큰 그 대형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그 2018년도 뭐 불과 몇 년 전에는 이제 태안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압사 사고, 그리고 뭐 바로 불과 뭐 얼마 전만 해도 생겼던 그 이천의 물류단지 건설 현장에서 화재 사고, 이런 것들 정말 뭐 우리 뉴스 미디어에 뭐 정말 떠들썩했던 우리 전 국민들이 기억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재난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한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또 뒤에 또 우리 저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께서 언급해 주시겠지만은 건설 안전 이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대장을 꼼꼼하게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안홍기 지도사 같은 분이 현장에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감독하고 감리하는 이런 역할들이 더욱더 축실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담긴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늦었지만 저는 필요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더 강력하게 이 지속적인 사고 네네. 발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 같은데 이 과거 중대재해 관련 사례도 짚어주시죠. 아우, 참 이건 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그 가슴 아픈데요.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아직 좀 젊으셔서 그 사건들 좀 모르실 수가 있겠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네. 삼풍백화점 사고. 이건 뭐 좀 몇십 년 전의 일이시긴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사고들이었죠. 그야말로 삼풍백화점 붕괴는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고의 붕괴 압사 사고. 그야말로 백화점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렸으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외신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서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저거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지탄을 받았을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건년도 2014년도에 우리 젊은이들 그 대학생들 청춘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경주 마운트오션 리조트 사건, 이 또한 이제 그 겨울철 행사를 하는데 그 이제 좀 가건물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 지붕에 이 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 압사돼 버린 사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세월호 사고, 세월호. 예.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대형 사고들이죠. 뭐 이 정도만 해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이로 인해서 어쨌든 안타까운 목숨들이 정말 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의 그 도합해서 그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통해서 좀 방지가 되고 미연에 예방이 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예, 정부에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에 나섰지만 이 중대재해는 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예, 먼저 앞서 기아서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발생한 1994년, 95년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삼풍백화점 두 개 다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성수대교 붕괴는 아침 출근길에 트러스 상판이 내려앉아 많은 사상자를 냈고 상품백화점은 무단 정축,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개 다 우리나라의 대형 참사가 큰 안전에 대한 혁신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가 강화되었고 그리고 감리 업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로 인해서 학교 주변 통학거리 안전에 대한 강화가 되어서 교육시설 안전법이 제정이 되었고 얼마 전 송파구 잠원동 붕괴 사고 그리고 강주 철거 붕괴 사고로 인해서 건축물 해체 기준이 강화되었고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2020년 1월 16일부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가 신설되었고 건설업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자꾸 발생되니 이천 물류 사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논의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후석의 요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심리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안전시설 미비, 방호장치 미흡, 안전교육의 미흡으로 인해서 모든 불안전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것은 발주자, 시공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안전교육과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계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2020년 한 해를 놓고 보면은 이 건설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숫자가 882명입니다. 숫자 많죠. 예. 한 해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예, 그 중에서도 업종 유형별로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건설업 현장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또 유형은 어떤 유형이 주로 이제 떨어지는 낙상, 떨어지는 공사하다가 현장에서 좀 안전 장비, 안전 도구 미착용, 조금만 더 좀 귀찮지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작업에 임하면 좀 막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 주로 이제 떨어짐, 낙상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업 공사 규모를 놓고 봐서 이제 액수로 표현을 하면 주로 20억 미만 정도의 작은 공사 그 현장에서 이런 안전사고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 거의 뭐 전체 80% 넘는 그 현장에서 전체 사고의 80% 넘는 사고 난 현장이 바로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죠. 그건 다시 말하면 적은 비용의 사업 규모의 공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주 또는 발주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전과 관련돼서 소홀했다는 거죠. 따져놓고 보면.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뭐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런 그 안전사고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20% 감축하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아직은 그 달성은 안 됐다고 보고 있고, 뭐 다음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뭐 국정 과제의 하나여야 될 국민의 생명을 지킬 만큼 중요한 정부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부든 간에 이 부분은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 현장의 관심도 증가한 가운데 이 산업재해 사고 중에 건설 관련 사고가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해 예방에 있어서 발주자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역할 짚어주시죠. 예, 먼저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지자체 발주자,
사업주, 시공자, 근로자의 각자의 역할이 큰데 홍보가 미진한지 아직도 건설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먼저 발주자는 관공서에서 발주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민간공사는 건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지자체장이 들어있죠. 예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데 지금은 발주자가 책임과 권한, 역할을 갖게 됩니다.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전문가를 통해서 건설공사 계획 단계, 설계, 공사 단계, 이행 점검 시 재해 예방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적극 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모든 일선의 지자체 담당하시는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를 위해 쓰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용접 발생했을 때 하재 감시자를 배치한다든지 유도자를 배치한다든지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안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으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안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자, 사업주를 말씀드립니다. 시공자는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산업재해 예방에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안전보호 착용, 안전모, 안전화, 그리고 고층 건물이나 지붕 작업할 때 고소 작업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간혹 귀찮다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위험한 사고가 나서 꼭 중대재해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인식의 변화부터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잠시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문가 모셨으니까 네네. 이게 어떤 공사라면 공사비 안에 부분적으로 어쨌든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면 기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사를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공사 내역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체 공사 금액 규모 안에 일정 부분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근로자 위험을 하는데 일부 그걸로서 안전시설 다 확충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어 있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더욱 안전에 대한 예산을 적극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중대재해를 올바르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한데요. 이 안전 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1년도 11월 19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전 전문가가 법안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죠. 첫 번째 3개 부류가 되어 있는데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갖고 건설안전 쪽으로 전문 3년 이상 경력자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토부 소관 쪽인 건설안전기술사가 안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와 같이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지도사가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전전문가의 역할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데 앞장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도 자격이지만은 안전 전문가는 경험과 현장에서 도면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안전 전문가시잖아요. 예.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상북도 광역시도 단위 차원에서 이제 경상북도가 비교적 좀 뭐 재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 효과는 저는 뭐 그 정확히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경상북도가 2020년 12월이죠.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좀 앞서서
산업안전 24시 그리고 행복경부 24시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어쨌든 경상북도 산업안전 대응 산업 협의체를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안전과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뭐 논의도 하고 또 자문을 받고 또 이제 어떤 정부 출범 교체기잖아요. 지금 이제 3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안전과 관련된 이제 국정 과제도 이제 발굴을 해서 그럼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어느 캠퍼가 됐던 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쪽으로 이제 국정 과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일환이겠죠. 뭐 이 자체는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경북이 나름 경상북도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시군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들은 얘기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빨리 중대재해처벌법 들어오니까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뭔지 또 두 분 의견 주시죠. 예, 먼저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모두가 사업주나 발주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근로자의 모든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 현장에서 경영난이 심한데 이 경영에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빠져 있고 건설업 현장은 50억 이상은 2년 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게 행식에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5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4인 이하로 쪼개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명 그 바지 사장이라고 할까요? 제가 방송 용어에서 적합한지 몰라도 일명 그 다른 경영자 사업주를 폐입한다든지 그렇게 또 일부 하는 사업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모든 법령이 개정되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니까 안전관리자들이 대기업 현장이라든지 컨설팅 법인회사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고용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든 분들이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제도 개선해서 급선무로 조금 보편적으로 확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발주자, 근로자의 모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발주자도 관리감독같이 건설안전교육에 대해서 건설안전교육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급인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최선의 감독관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사고가 또 불보듯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현장마다 과거 재해 사례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인력, 조직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발굴해서 다시는 재해 사고가 없도록 사업주 자체부터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참 중요하죠. 모든 그 사고가 근로자가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근로자 자체부터 안전보호구 착용한다든지 그렇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을 하자면 건설업체 근로자도 교육을 정기교육을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건설업 근로자들은 4시간 채용 시에 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면 끝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안전교육 4시간만으로 평생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기술은 발달되고 법령이 개정되는데 이 건설업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도입해서 순차적으로 안내도 하고 알려줘야만 이 사고를 예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